1978년 10월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제11대 하원 의원인 리오 라이언의 앞으로요, 벌써 같은 내용의 안건이 적힌 편지가 수십 장째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미국을 떠나 남아메리카의 어떤 나라로 떠났으니 가족들을 구해달라 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수십 장째 같은 내용의 편지가 왔지만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또 모두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내용들은 하나같이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리오 의원은 이것을 평범한 안건의 편지로만은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의원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곧바로 편지에 적힌 이 미국인들을 데리고 남아메리카로 이주한 이상한 종교의 진상조사를 위해서요, NBC 방송국과 대사 직원들 그리고 편지를 보내온 4명의 친족 대표단들과 함께 총 18명의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남아프리카로 떠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1월 14일 이들은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인 가이아나의 외곽 지역에 비밀스럽게 위치하고 있던 존스타운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온 제임스 워렌 존스 목사와 함께 이곳에 이주한 신도들이 만든 작은 공동체 집단이었어요. 리오 의원이 조사단과 이 존스타운 마을에 도착을 하자 이곳 사람들은요, 낯선 방문객들을 매우 반가워하며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사단이 본 눈에도 존스타운 마을의 첫 인상은 평화로워 보였고요. 주민들은 안정되고 밝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단들은요, 이곳 사람들의 웃는 얼굴 뒤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됐고요. 이곳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스타운 마을은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생활 모습은 당시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흑인과 백인의 구별 없이 공평하게 일하고 공평하게 소득을 나눠서 생활하는 아주 평등한 마을이었어요. 조사단의 인터뷰에서도요, 주민들은 이곳을 악이 없는 지상낙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갈수록 이 지상낙원이라는 곳의 실상은 아주 끔찍했다고 합니다. 열대우림의 척박한 땅인 존스타운은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부족했고요, 제대로 된 건물도 없어서 초기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직접 세운 허름한 오두막에서요, 1000여 명의 주민들이 부부까지도 남녀가 나뉘어서 수용되었고요. 모든 주민들은 존스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정글의 열기와 습기 속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매일 11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을 세운 제임스 존스 목사는요, 마을 한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의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세뇌시켰고요. 설교의 주 내용은 이 존스타운 마을을 떠나지 말라, 탈출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협박에 가까운 설교였던 거죠. 마을은 철조망으로 둘러쳐 있고요. 무장 경비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존스 목사의 허락 없이는 주민들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타운 밖으로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작은 공산국가를 이곳에 옮겨놓은 듯한 이 존스타운의 실상은요, 리오 의원과 동행한 MBC 방송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두 취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던 도중에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들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그렇게 인터뷰를 방금 마친 한 주민이었는데, 뒤늦게 조사단에게 다가와서는 한 장의 쪽지를 쥐어주고는 급히 자리를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이곳을 빨리 빠져나게 해달라 라는 부탁의 글이 쓰여 있었어요. 쪽지를 읽고 충격을 받은 리오 의원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가 없으니 일단 끔찍하고 열악한 이 존스타운의 실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지 5일 만에 탈출을 강하게 원하고 있던 15명의 주민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이 결정은요, 역사상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1978년 11월 18일 리오 의원과 조사단들이 비밀스럽게 귀국을 시도하며 탈출의 움직임을 보이자 존스타운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 마을의 설립자 제임스 존스 목사는요, 자신에게 조금 더 충실하던 신도 몇 명을 데리고 리오 의원을 만나러 귀국을 준비하던 비행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리오 의원과 만나고 난 뒤에 화가 잔뜩 나게 된 제임스 목사는요, 곧바로 마을로 돌아와서요,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교회에 세워진 대형 스피커를 통해 존스타운의 모든 주민들 전부를 긴급 소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울리던 마을 스피커에서는 제임스 존스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차의 허름한 오두막에서는 어느 누구도 일을 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 곳곳에 918명이라는 사람들이 온 길가에 쓰러지게 됩니다. 11월 18일 교회로 모이라 라고 했던 존스 목사의 명령 이후 존스타운에는 살아있는 주민들이 단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제임스 존스 목사의 말 한마디에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이 사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자살한 사람들입니다. 이날 사망한 918명의 주민들 중 276명은요 16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주범인 제임스 존스 목사입니다. 제임스는 1931년 5월 13일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자신도 이런 세상을 만들기를 항상 희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존스는요 1955년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예배당에서 설교했던 경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목회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목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래요. 당시 미국의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제임스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설교 내용에는 당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통하고 있었던 인종차별 문제나 사회 정의, 평등, 자유, 빈민구제 등의 바람직해 보이는 가치관들을 담아서 전파를 했고요. 이것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임스 존스를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몇 명의 신도들과 함께 해방의 날개라고 하는 조직을 창설했고요. 이것에 대한 소문이 돌자 개신교의 한 종파인 그리스도 제자회라는 곳에서 제임스 존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파에 합류시키면서 종교적인 힘을 갖게 되었던 거죠. 목사가 되는 과정은요, 원래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목사가 먼저 된 후에 이 사진처럼 안수를 받았던 거예요. 신학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세력이 커진 제임스 존스는요, 인디애나주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신도들을 이끌고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자신의 교회를 인민사원 완전 복음 그리스도 교회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 평등이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했고요. 빈민 구제 활동과 부의 재분배를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활발하게 자선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갔었죠. 모든 사이비 종교가 그렇듯이 제임스 존스의 영향력이 커지자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스캔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인민사원 기독교회는요, 부정행위를 통해서 내야 할 세금을 빼돌리는 조세포탈 혐의로 미국 경찰들의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됩니다. 각종 스캔들과 비자금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제임스 존스 목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요, 바로 남아메리카 가이아나의 정글 하나를 통째로 임대한 뒤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생각해오던 완벽한 지상낙원 존스타운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1974년이었어요. 약 800여 명에 가까운 인민사원 기독교회 신도들은 제임스 목사를 따라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가이아나
마을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을 해보니 이곳의 현실은 이상적인 세상과는 매우 달랐던 거죠. 초창기 이주민들은 매일 밤낮으로 열대우림 속에서 11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해야만 했고요. 그마저도 농작물이나 다른 작업에 대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불만을 갖게 되면 가차없는 구타와 정신적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공평한 분배라고 하기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재산과 음식의 양도 아주 부족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갔지만 이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주민들 대부분이 이미 제임스 존스 목사에게 깊게 세뇌가 된 상태였고요. 가족 간에도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만약 누군가가 존스타운과 제임스 존스 목사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을 갖게 되면은 곧바로 간부들에게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존스타운에서 제임스 존스 목사는요, 왕처럼 군림을 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저녁마다 자신만의 논리와 설교를 통해서 주민들을 세뇌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 시민들의 부탁을 받게 된 리오 의원이 존스타운을 방문하겠다라는 요청을 하자, 자신의 각종 비리와 착취로 인한 범죄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한 제임스 존스는요, 수차례 리오 의원의 방문을 거절했지만 의원과 조사단원들이 계속해서 의심을 하자 결국 방문을 마지못해 허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존스는 그동안 만들어온 자신의 왕국이 한 미국 국회의원의 방문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릴 위기가 닥쳐오자 며칠 전부터 주민들에게 조사단들이 머무는 동안 어떠한 것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며 새 신도 영입을 위해 좋은 모습만을 보여줄 것을 강요했고요. 이번 일로 이탈하게 되는 신도가 생기면 공동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협박과 함께 며칠에 걸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1978년 11월 18일 리오 의원과 조사단 그리고 탈출을 위해서 모인 4명이 비행기에 올라탄 채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탈출을 원했던 15명의 주민 중 4명만이 리오 의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기 위해 모였던 것이었고요. 남은 11명의 사람들은 이곳에 경비와 집중들이 비행장에 쏠려 있을 때 그 사이에 철조망을 넘어서 몰래 정글을 통해 탈출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탈출한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제임스 존스는 크게 화를 내면서 11명의 탈출한 주민들로 인해 자신들의 왕국이 알려질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커다란 결단을 내리게 되죠. 바로 마을 사람들 918명의 주민들 모두에게 집단 자살을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존스는요, 매일마다 설교를 전하던 교회 스피커들을 통해서 마을 사람 전원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신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리오 의원과 탈출한 주민들을 사살했기 때문에 존스타운은 안전하지 못한 상태이며 곧 미국 정부에 의해 대규모 공격이 있을 예정이니까 미국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라고 하는 죽음의 연설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혁명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잔인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둔 청산가리가 섞인 음료수를 주민 모두가 나눠 마시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이 독극물 음료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죠. 그러자 교단의 간부들이 제일 먼저 그 자식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아이들에게 독극물을 억지로 마시게 했고요. 만약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마시지 못하면은 억지로 입을 벌려서 주사기로 독극물을 입안에 뿌렸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스스로 청산가리를 마시기 시작했고요. 자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마을에는 900구가 넘는 시체들이 쌓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망하자 마지막에는 충성하던
간부들도 남은 독극물 음료수를 마시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인 제임스 존스 목사는요, 자신이 세운 인민사원 기독교회 안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날 가이아나의 군인들이 이곳 존스타운에 출동해서 1000구에 가까운 시신들을 수습했고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가이아나의 존스타운은요,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되어 아직 철거 예정이나 재개발의 예정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도망치는 데 성공한 11명의 청각장애로 모이라는 방송을 듣지 못한 사람, 그리고 부모에 의해 몰래 침대 아래에 숨겨졌던 5살 아이를 포함한 생존자의 수는 총 17명으로 밝혀져 있고요. 이들을 통해 그동안 존스타운이라는 곳에서 벌어졌던 제임스 존스의 세뇌와 훈련을 통한 교육, 구타와 고문 행위 등의 인권 침해와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독재 정치 등이 속속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훈련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화이트 나잇이라고 불리는 훈련인데요. 이것은 새벽 시간에 불시에 제임스 존스가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래서 화이트 나잇이라고 외치면은 자고 있던 신도들이 즉시 일어나서 마을 중심부인 인민사원 기독교회 앞에 모여요. 그래서 단체로 자살을 연습하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화이트 나잇은 만약 외부 세력의 위협이나 공격을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민방위 훈련 같은 개념이고요. 동시에 제임스 존스 목사를 향한 일종의 충성심 테스트까지 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비정상적인 훈련으로 이곳 주민들은요, 자신들의 공동체인 존스타운이 위험에 노출될 시에 언제라도 지체 없이 단체로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1978년 11월 18일 제임스 존스의 자살 명령에도 큰 저항 없이 순순히 독이 든 음료수를 마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10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은요, 존스타운 사건에서만 발생했던 일은 아닌데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87년에 32명의 자살 사건인 오대양 사건과 19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옴진리교 테러 사건에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모두 종교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이비들이었다는 건데요. 종교의 변질, 인간의 교만, 교주의 신격화,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이 왜곡된 종교관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는지 보여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아메리카 가이아나에서 미국인 제임스 존스의 말 한마디로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사이비 종교 집단 살인 사건, 존스타운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건은 여기까지이고 되게 충격적이죠, 그죠? 뭐 추가적인 내용을 더 설명드리자면은 제임스 존스 목사인데 동성애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대요. 제임스 존스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담당하던 때에 몰래 돈으로 이제 사람을 산 거죠. 어떤 남성과 관계를 갖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그 남성이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로 체포된 적이 있었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리를 위반했다라는 혐의인 것 같아요. 이후 존스타운에서도 자신은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이기 때문에 자신과의 성행위는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신도들과 여러 번의 관계를 맺어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네요.